김보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연초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 2024 안성 시정 브리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3년 안성에 2015년부터 이렇게 쭉 인구가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20만 2,965명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소 경기도 다른 도시보다는 작은 비율이지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에서 저희가 특이하게 또 바라볼 점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의 증가 비율보다는 외국인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우리는 내리에 주로 모여 살고 있다. 그래서 내리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물론 내리의 광덕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내리에 많이 외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리뿐만 아니라 안성초등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 수를 봐도 안성 전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성 시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안성시는 2040년까지 인구 30만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출생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을 더 늘리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에서도 그 연령별 인구 분포가 또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어르신 인구 비율인데요. 안성시는 고령화율이 20.1%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정년퇴임해서 소득활동에서 이렇게 물러나신 60대 이상부터를 보면 60에서 69세 어르신들이 29,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60대의 29,000명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복지의 대상의 어르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건강상태도 아주 좋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건강상태, 경제소득과 에 따른 맞춤형 다양한 활동과 돌봄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인데요. 청년 인구는 저희 안성시의 연령별 인구에서 봤을 때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34,890명으로 거의 이렇게 7년, 8년 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청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1차적인 대상으로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졸업 이후에도 안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안성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인데요. 출생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성은 0.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긴 하지만 2명의 성인이 결혼해서 채 1명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령기 아동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전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인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1인 가구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36%인데 이 1인 가구가 어떤 특정 연령층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35.5%로 청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년 34%, 중장년 30%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또 1인 가구의 사회에 대한 요구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은 다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위부터는 청년들은 주거 문제, 중장년은 사회관계망 문제, 노년층은 생활 안정에 관한 요구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 안성시에서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맞춤 정책들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성시 1년 지역 내 총 생산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조 4,891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2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 1차 산업 이렇게 이제 생산성과 관련돼서 나눠지고 있는데 종사자 비율을 보면 종사자 비율은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성은 농축산업이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좀 집중되어 있는 거점 도시로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계속적인 고령화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로컬푸드 매출액이 한 2% 내외, 그 다음에 수출액도 한 12% 내외로 대부분의 판매 형태도 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도 보시면 전체 경지 면적 중에 논이 차지하는 면적이 47%고 생산량과 관련돼서는 50%가 훨씬 넘는 게 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액과 그 다음에 종사자를 나눠보면 1인당 연간 생산액이 1,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과 가공과 그 다음에 유통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인데요. 2차 산업은 지금 3,800개 정도 사업체가 안성에 있고요. 전체 42,000명 정도가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보면 평균 한 11명의 종사자가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작고 또 안성하면 대표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산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안성도 K반도체 벨트의 한 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올해는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 외에 다른 안성의 대표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체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고 또 산업진흥원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 산업인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15,000개 정도의 사업체에 52,000명, 우리 안성에서 생산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보면 평균 한 3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또 부가가치도 이렇게 낮은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안성에서 하고 있는 호수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과 연계된 그리고 우리 안성의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된 관광과 연계된 고부가치 산업들을 좀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도 양성을 하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에는 20만 인구가 살고는 있는데 이 인구들이 점차적으로 도시로 몰리고 면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동읍이 31%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1동, 2동, 3동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에 61.9%의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8개 밑에 보이는 면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면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면과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이 동면동 지역하고 발전 방향이나 전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발전 방향들을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면에서는 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그 다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평생학습,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범위의 생활 서비스는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연결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은 생활 권역별로 체육시설도 이렇게 제공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중에서 이제 의료기관과 관련된 그리고 필수 의료와 관련된 관심들이 전 국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8명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불만이 지금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인 국립환경대학의 의과대학 신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도 의사 정원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 또 그다음에 국공립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안성시도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환경국립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안성과 그 다음에 서안성 지역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한 개의 읍면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이 가장 이제 부족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공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경기도나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공원 면적보다도 월등히 작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원 면적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기존 도시들이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공원을 좀 넓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와 관련돼서는 지금 총 58개가 안성에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도시 쪽에는 학생은 있는데 학교는 없고 면 지역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 수와 학교의 위치를 좀 균형 있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는 학교를 이전하고 면 지역의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면 지역 학교 특성화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데요. 우리 민선 7기부터 안성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가장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교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안성에서 인근 도시로 나가는 교통망들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돼서 이제 추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재 시민의 수까지 가는 노선을 강남역까지 이렇게 노선을 늘리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관내에서의 교통망들을 좀 계속 확충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성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버스 노선에 적자 노선이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90억 정도의 적자 노선 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소 필요 운행 하루에 6번 정도는 우리 동네까지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하루에 6번이 안 가는 지역이 62%나 전 노선에 있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게 저희의 올해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안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공직자들이 시정에 24년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극세의 척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가 불확실성에 있는 24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또 안보라든지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시대이고 대한민국도 올해 또 총선이 있고 계속적으로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외부 조건과 또 내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하고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시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성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저희 안성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비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365억 원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 가용 예산도 14.5%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을 편성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61억 1천만 원의 이렇게 총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39%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 다음으로는 여기 교통, 그리고 일반 행정비,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이 아니라 문화관광, 환경 이렇게 이제 예산들이 배정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버텨주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건복지입니다. 전체 예산의 27.5%고요. 전년 대비해서 20.7%가 증가됐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자활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소득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하고 보훈수당이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가 작년에 1개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2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는 이제는 문화예술 체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29일 날 안성시가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25년부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투자와 그걸 통해서 정말 안성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안성을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게 거듭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4.4%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문화도시 추진과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의 3차 산업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과 그 다음에 환경 인프라인데요. 전체 예산의 10.3%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선 7기부터 시작했던 생활 SOC 사업들이 이제 올해는 하나 둘씩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삼죽하고 안성 3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준공이 돼서 24년도부터는 이제 실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순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교육재단 설립이라든지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더 확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데요.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년 대비 한 60%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다 완공이 돼서 실제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육가족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년 대비 18.9%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1.3%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작년에 4억까지 했고요.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이번 아동 돌봄 서비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지원 시책도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가족센터가 2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로 가기 위한 산업, 경제, 도시, 교통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9% 정도 되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지금 노후 산단들의 좀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 기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표 산업들을 추가로 좀 이렇게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을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설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망을 늘리고 지역에는 또 버스도 확대하고 철도와 관련돼서도 지금 2개 노선이 추진 중인데요. 그 노선 추진도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도 의회하고 어쨌든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및 관광과 관련돼서는요, 전체 예산의 13%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단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로컬 직매장 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가공센터도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촉분뇨 바이오가스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40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립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안성시하고 같이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냄새를 감축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암모니아를 1ppm 이하로 낮추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10%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축산 냄새 저감 사업도 꾸준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수관광과 관련돼서는 금강호수가 올해 상반기면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룡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고삼, 덕산호수도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도 실제로 이제 착공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발맞춰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호수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득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사업들을 꾸준히 올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도시 추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 설립도 지금 올해 타당성 조사 시작하면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또 올해도 대한민국 호수 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복지교육국 내에서 사회복지과의 팀이 좀 재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하는 조직 체계였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정책팀을 만들고 연령별로 그래서 장애인, 여성, 청년, 다문화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팀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호아동과 관련돼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를 아동 청소년 업무를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다 통합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이렇게 일괄정 하는 걸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또 문화관광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해지면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를 2개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평생학습을 한 과에서 진행하고 문화관광은 별도의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국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단산업과로 이름을 바꾸고요. 산단 개발에서부터 기업 유치, 기업 지원까지 한 과에서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팀을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버스뿐만 아니라 공공교통의 중요성들이 더 부각되면서 교통정책과 내에 버스 운영팀을 공공교통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도움 사업들을 하나로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 내에 노인 돌봄과를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복지 업무들이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나 가공, 그 다음에 공공급식, 로컬 직매장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축산 유통과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 업무를 조금 더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 하나 내지 2개의 하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지도사들을 권역별로 3명씩 배치해서 그 권역에 있어서 농민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지도 업무도 하고 교육 업무도 다 그 권역별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농업 상담소를 권역별로 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안성을 만들도록 2024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